다른 때보다 좀 더 일찍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보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때 33,000달러 중반대까지 크게 하락했었다가 지금은 다행히도 약간 반등을 해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34,556달러. 지금부터 확실하게 반등을 이어갈 것이다, 하락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어보면 오를 것 같고 저런 소식을 들어보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은데, 여러가지 의견들과 상황들이 엇갈리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여러분들께 그 정보들을 또 지금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상했던 대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찰스 에드워즈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의해서 폐쇄가 된 상황.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2020년도 중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하루빨리 다른 채굴자들이 채굴 시작해가지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쭉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그나마 약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정보도 있는데, 최근에 비트파이넥스에서 어마어마하게 숏이 치솟아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하락과 더불어가지고 숏 포지션이 절반가량 정도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숏에 걸었었던 고래는 이번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 절반이나 남았지만은 이 분석을 올린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천천히 32,000에서 3만 달러 사이까지 흐르는 사이 비트파이넥스의 엄청난 양의 숏 포지션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직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 상태를 눈여겨보자. 비트파이넥스의 고래들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19일 하락의 주범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망할 놈의 비트파이넥스의 고래들 혹은 돼지들, 적당해라 이 자식들아, 많이 묵었잖아. 부디 하루빨리 숏 포지션들을 전부 다 닫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는 빠르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34,000달러가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제 일본 기준으로 EMA 말고 MA상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라고 하죠. 200일과 50일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다른 소재와 마찬가지로 이 데드크로스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자, 크립토 에드라는 분석가 같은데요. 그는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데드크로스는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보통 데드크로스 전에 이미 크게 하락이 온 상황이고 지금부터 숏 포지션을 잡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아담백 블록스트림의 CEO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데드크로스는 정반대 의미의 신호로 가격이 상승하곤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이번에도 비트코인은 사람들을 놀래키면서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인가? 살사 테킬라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기를 비트코인 4시간 봉 기준 최근 저점, 이 저점 아래로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떨어졌었는데 지금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지 못하고 떨어진 상태에서 움직임이 계속된다 그러면 2만 달러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려고 최소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크립토 보스라는 분석가는 최근에 있었던 큰 하락들을 기반으로 추세선을 세운 다음에 비트코인이 32,0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가 그 자리부터 반등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더 SG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보시면 비트코인이 박스권 횡보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맞고 반등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비트코인이 지켜주면서 지금부터 이 41,000달러까지 반등하게 될 이 정도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밑에 있는 이 추세를 지켜줄 것인가, 지지선을 지켜줄 것인가? 지금 사실 이런 분석을 공유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예측이자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서 반등을 하게 된더라도 이상할 점은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달러입니다. 최근에 연준의 의견과 함께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인덱스 차트, 이 차트상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3포인트 중반까지도 반등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여기가 1차 목표가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94포인트 후반대까지. 근데 만약에 정말로 달러가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달러가 올라가는 척 하면서 꼬꾸라지게 된다면
혹은 약간 흘러내리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반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추가적인 비트코인 관련된 정보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마이클 버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가 크게 화제가 됐었던 그런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가 최근에 비트코인의 차트를 공유하면서 헤드앤숄더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암호화폐 업계에서 약간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헤드앤숄더 광고까지 집어넣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명 분석가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앤숄더도 그렇고 다른 패턴도 그런데 이 볼륨이 뒷받침해줘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에 겁을 잔뜩 주고 있는 마이클 버리, 부디 그의 예측이 틀릴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한편 오늘 또 이러한 소식도 나왔었습니다. 러시아의 억만장자 올렉 데리파스카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러시아가 엘살바도르를 따라서 비트코인을 결제의 수단으로 채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국제 무역에서 독립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이야기를 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당연히 러시아 중앙은행에서는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억만장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안목이 좋은 억만장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주목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엘살바도르에 관련된 업데이트도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최근 2만 명이 비트코인 비치 지갑을 통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해 거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2만 명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결제를 했을 때 그 수수료가 얼마 나왔었느냐? 단돈 4달러 98센트.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의 실사용에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부디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발전을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사진은 비트코인 ATM 기기들인데요. 이 기기들은 엘살바도르로 배송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엘살바도르로부터 긍정적인 비트코인 소식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는 텍사스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미국의 메이저 슈퍼마켓 체인 중에 하나인 HEB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을 비롯해가지고 최근에 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텍사스에 관련된 소식이었고, 그 다음엔 다른 알트코인들 동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리곤의 개발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가 이야기하기를 폴리곤의 다가오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인 EIP1559를 업데이트해가지고 이더리움과의 호환성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고요. 반면 최근에 힘을 쓰지 못하고는 이더리움 4시간 봉 기준으로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분석가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그레이스케일에서 3131개의 비트코인 캐시 및 6339개의 라이트코인을 추가했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가 물량을 추가했다라는 소식이 없습니다. 다만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펀드에 대한 락업 해제가 이루어지면서 6200개의 비트코인이 락업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풀려났다라고 해서 바로 시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투자자들이 팔기를 원하면은 팔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팔지 마. 그러지 마. 알았지? 자, 아무튼 이 소식을 끝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가격이 힘을 못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부디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소식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스무디 뿌리기 광고 영상 시청 오늘도 부탁을 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